이번 영상에서는 두 개를 다룰 건데요. 하나는 설계실 유닛장이라는 거를 다루고, 또 다른 하나는 홍대 하숙 인테리어, 셀프 인테리어 라는 것을 다뤄볼까 합니다. 이게 한 영상으로 끝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좀 한번 해볼게요. 이걸 두 개를 왜 묶었냐면은 이 두 가지 프로젝트로 인해서 제가 같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묶은 겁니다. 설계실 유닛장을 보겠습니다. 설계실 유닛장 보기 전에 뭘 보면 좋을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딴 데 좀 갔다 올게요. 이거 그나마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걸 꺼냈습니다. 설계실, 자, 여기가 이제 1학년 때 설계실이었고, 제가 지금 언급하려는 설계실은 2학년인데 뭐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책상 하나가 가로폭이 1200짜리예요. 1m 20cm짜리입니다. 일반적인 뭐 준수한 책상 사이즈죠. 근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책상에서 이제 뭐 도면 작업도 하지만 모형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이 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쓰는 재료가 이 판때기, 이 하얀색 판때기 같은 것인데 이게 뭐 폼보드 혹은 우드락 뭐 이게 스티로폼으로 만든 그 판때기예요. 그래서 이거랑 뭐 종이랑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썰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크기가 꽤 커요. 뭐 이따만 합니다. 이걸 사와가지고 이걸 썰면 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썰어야 되니까 그 말은 즉슨 책상 위가 깨끗해야 이걸 썰 수가 있어요. 뭐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책상 위가 깨끗할 수가 없죠. 여기서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하는데 하다못해 노트북도 있어야 되고 뭐 우리가 그렇게 타이디하지 않잖아요. 맨날 이걸 정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이거는 정리 정도는 잘하는 사람이고 아니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 공간이 부족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은 얼굴이 너무 흐릿하니까 굳이 모자이크는 안 할 텐데 지금 이 책상이나 뭐 이 책상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이 다른 모든 책상이 또 똑같은데 지금 이게 제 책상입니다.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초록색이 칼판이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완성이 된 모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좀 럭키하게 여기 이제 창가 자리도 좀 있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성격이 조금은 더 정리를 하려는 성격이긴 해서 꽂아 놓긴 했지만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설계실 유닛장은 이제 군대 갔다가 와서 2학년을 새로 땅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저런 창문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양옆으로 친구들이 있고 제 책상이 중간에 딱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려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뭘 하나 하고 또 찾으려니까 노트북 위에 있던 거 꺼내야 돼. 뭐 노트북 들치고 올려야 돼. 뭐 칼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뭐 칼 찾다가 뭐 1분, 2분 동안 낭비하는데 그걸 하루에 몇 번이나 해. 맨날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친구한테 야,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데 우리 공간이 너무 한정돼 있지 않냐. 근데 이 정면 위에는 공간이 남아 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원몰 스토리지 얘기였네요. 저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네요. 또 그냥 다 똑같은 얘기고 돌고 도는 얘기네요. 자, 책상은 여기 이만큼 있는데 이 전면에 있는 이 벽만큼은
비지 않았냐. 그러면 여기 벽에 이렇게 선반을 짝짝짝짝 설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왜냐면 이 모형이라는 게 마치 레고 만들듯이 한 번에 다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 만들어서 또 다른 부분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좀 합치는 과정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한 부분 만들어서 이렇게 잠깐 올려두고 다른 거 하다 보면 얘가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난장판이니까. 그래서 A라는 파츠를 만들면은 이거를 잠깐 이 선반 위에 올려두고, 그리고 다른 B라는 파츠 만들면 그것도 올려두고, 결국 나중에 이 위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던 것들을 합치면은 얼마나 깔끔하겠냐. 그런 얘기를 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마감이나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지 이러면서 이제 마감을 했어요. 근데 뭐 몇십 분 안 지나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계속 저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너무 구조적으로 이게 잡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친구한테 야 상상을 해봐.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를 하는데 마치 아파트 베란다에 그 빨래 건조하는 거 이제 줄 잡아당기면 쭉 내려오듯이 천장에다가 그런 선반을 하나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줄 잡아당겨서 그 위에 이제 뭐 모형 재료 이제 원형 그 뭐라고 하지? 아직 안 뜯은 모형 재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새로 이제 화방에서 사온 거 뭐 그거라도 이제 올릴 수 있으면은 얼마나 여기가 훨씬 더 쾌적해지겠냐 했더니 이 친구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작업이나 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딱 든 생각이 얘 둘은 왜 이렇게 이걸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하지? 그리고 설령 이게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한들 지들한테는 쓸데없는 생각인데 나한테는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쟤네들은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이걸 판단하고 있으니 이거를 나한테 쓸데있는 생각인지 없는 생각인지 알려면 제가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하는 이런 마감들, 이런 작업들 다 중요하긴 한데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한 이런 아이디어들이 쓸데있는지 없는지를 더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딱 스톱을 하고 종이 하나를 새로 딱 꺼내가지고 요 위에 선반 크기 어느 정도로 되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쭉쭉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때 카페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알바비 시급 3천 몇백 원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그걸로 그거 생활비로 거의 다 쓰니까 남은 돈도 없을 텐데 그 남은 돈 한 5만 원 있었나? 그걸 가지고 홍대 앞에 그때 목공방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거 좀 만들어 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일날 만들어 온 건지 뭐 하루 이틀 더 걸린 건지 그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이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책상 위에 하나 두고 책상 밑에 하나 두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낑낑낑낑 들고 학교 설계실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요 함이 아까 책상 위에 올려두는 함이고 책상 밑에는 또 비슷하게 생긴 게 하나 더 있어요. 책상 이제 겨울 되면 뭐 외투를 놓을 자리도 외투 의자에 걸어놓으면 맨날 떨어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가방 둘 자리 그 다음에 설계실에서는 이제 편하게 신으려고 슬리퍼도 많이 신고 하거든요. 그리고 침낭도 하나 정도 있었고 그때 설계실에서 한 번씩 잘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잘한 물건도 둘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책상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물함도 없었어요. 그때는 학교가 그때 행정이 개판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물건들 아래쪽에 두고 이 직접적으로 모형이나 이런 거 제작하는 거는 이제 위쪽에 둔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었고 이제 문을 이렇게 딱 열면 안에 조금 더 이제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고 이거를 이게 이제 밑에 거네요. 노트북을 넣을 수 있게 했었는데 사진이 있나 모르겠네요. 사진은 없구나. 지금 문에 이거를 그때 이거까지는 못 붙인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이제 자도 두고 칼도 두고 이렇게 옆으로 기다란 물건들을 여기 두는 거예요.
뭐 하여튼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요 중간에 요 함 안에다가 노트북을 딱 올려둬요. 그리고 제가 자리를 비울 때는 이걸 다 치우는 게 아니고 문을 딱 닫아가지고 자물쇠를 하나 딱 걸어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난 분실 방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외출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것만 딱 열면은 바로 제 워크스테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노트북도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띄워져 있으니까 노트북 밑으로 책상이 온전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온전하게 있으니까 뭐 새로운 물건을 다시 썰든 뭐 어떻게 하든 너무너무 쾌적하죠. 쫙 썰고 그럼 삐뚤삐뚤 할 일도 없고 오히려 더 효율적이니까 작업 효율이 시간이 더 단축이 되죠. 그리고 뭐 이렇게 썰면은 뭐 비록 여러 가지 선반을 만들진 못했지만 최소한 저 위에라도 이제 어느 정도 딱 올려둘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A플 받았어요. 이거 만드느라고 시간 할애하고 한 게 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죠. 자,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뭐였냐면은 그 옆에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한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들 반응도 완전히 바뀌었고, 더 충격적인 거는 걔네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한 이거를 제가 이 한 학기하고 또 휴학을 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일하러 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방학이 딱 시작을 했을 때, 다음 학기 시작할 때, 여기 요 문짝에다가 애들 학번이랑 이름이 순서대로 쫙쫙쫙쫙쫙 써져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 책상을 이제 쓸 순번인 거예요. 왜냐면 이 책상에서 작업을 하면은 효율이 올라가거든. 당연한 소린데 저는 그때 너무 큰 깨달음을 얻었었어요. 그때 이 왼쪽에 있는 아이와 친한 친구였어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 이 두 명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한 게 저한테는 쓸데없는 일이 아니었을 뿐더러 얘네들한테도 쓸데없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네들한테 쓸데없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일단 말했다는 점. 그 다음에 그게 쓸데있는 일이라고 눈으로 보이자 그 의견을 180도 갑자기 바꿔버렸다는 점. 예를 들면 자존심 상해서 말을 못한다거나 에이 그래도 이거는 뭐 허접해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바뀐 거예요. 너무 쉽게. 그러니까 지네들은 별 생각 없이 한 얘기겠죠. 뭐 지네들이 그런 말을 했는지도 다 기억 안 날 정도로 아주 가볍게 했던 얘기일 텐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수인 입장에서는 그런 메시지 하나하나들이 너무 큰 벽처럼 느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근데 그때 실제로 별로 근거 없이 한 얘기구나. 이게 이제 막 부정적으로 막 욕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걔네들이 한 이 발언의 깊이가, 그 뿌리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뭔가 새로운 시도, 뭔가 새로운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가치 있는데 라고 생각한 무언가를 시도하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강한 얼굴로 강한 확신 섞인 목소리로 나한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그걸 시도해 본 적도 없는 경우가 많고 잘 모르거든요. 자기가 일단 제가 말로만 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이제 상상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쨌든 잘 모른다는 거죠. 이제 그런 깨달음을 하나 얻었었고, 이때 이제 교수님도 반응이 이때 그 교수님이 이제 제 모델에 펜 꽂은 교수님이기도 하고 그 현대미술관 지으셔가지고 저한테 투어 해주신 교수님이기도 한데 어쨌든 친친 교수님이셨는데, 그때 교수님이 마감 무렵에 진짜 만들었었어요. 시간 많을 때 만들지 않고 마감 직전인가 그때 만들었었는데, 야 이건 뭐냐, 이건 누가 만든 거냐 했더니 애들이 추인이가 만들었는데요 했는데 별 말은 안 했어요. 뭐 좋네, 잘 만들었네 이런 건 말 안 하고 그냥 뭐 이러고 넘어갔는데, 그 후에 다른 교수님들이랑 얘기 나눌 때 저의 이거에 대해서 얘기 나눈 걸 들었어요. 뭐 별 얘기 아니었겠지만 20살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는 어린 친구가 뭔가 자기의 의견대로 소신대로 뭔가, 지금은 쉽게 말하지만 그 의견들을 꺾고 그 마감 시간에
내가 정말 아깝게 모은 그 나의 잉여 돈으로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별로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저한테. 근데 그때 너무 저한테는 큰 깨달음을 줬어서, 좋은,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넘어가고 싶지 않은 사건이었어요. 이 비디오는 여기서 이제 줄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